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주말 아침의 멸경제 김명준입니다. 한 방송사 프로그램 중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오래된 미술품이나 도자기가 진품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거 말이죠. 지금 여당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여론전에 가세한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 간에 진짜 청년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 기성세대 공격할 때 쓰는 말이 있죠. 바로 꼰대. 구질구질하다고 비판한 홍준표 시장의 말을 꼭 빌리지 않더라도요. 작금의 행태, 청년 꼰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8월 20일 아침엔 매일경제에서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신성범 전 국회의원, 유영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그리고 문인철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첫 번째 기사 어제 검찰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얘기 해볼까요? 중앙일보 1면입니다. 문정부 청와대 겨냥해서 하루 2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디를요?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제 검찰 수사관들이 이렇게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어제 왜 2번 압수수색을 했냐? 잠시 읽어볼까요? 어제 하루에만 서로 다른 두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는데 탈북선언 강제 북송,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그리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검이 탈북선언 강제 북송 관련해서 이렇게 물론 같은 데서 한 거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대전지검에서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신성범 의원님, 뭔가 검찰이 수사 속도전을 좀 벌이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를 상당히 진행했구나 느낌은 본능적으로 받고 있죠. 왜 그러냐면 아시는 대로 저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5년, 기본적으로 15년 이상 기록이 보존된다더라. 사안에 따라서는 30년간 못 보게 했다더라. 그런데 그때도 나왔지만 그 이전부터 그럼 본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회 최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 발 수 있다고 국민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 수사관들이 저렇게 가서 보는 것을 보니까 고등법원장이 사인을 했구나 영장에 그 말이잖아요. 서명을 했구나. 그런 오전에 있어서 대전지검 수사관들이 가서 한 것은 대전고검장이 결재를 한 거고 오후에 중앙지검은 서울 고등법원장이 결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찰의 수사 내용이 기록을 봐야 될 정도로 수사가 돼 있으니까 고등법원장이 허락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일부 언론을 보니까 압수수색 방식과 대상은 일부는 기각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기록물을 뭐 옛날에 검찰이 하는 대로 박스에 실어가지고 검찰에 가서 볼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열람한다로 규정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만 어느 두 사건 모두 다 적어도 검찰이 법원장의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을 정도로 수사는 꽤 진행돼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어쨌든 검찰이 물론 압수수색의 주체는 다르지만 대전지검과 중앙지검으로 주체는 다르지만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는 느낌을 확 받습니다. 조선일보 3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속도를 내는 검찰 수사 과연 어디까지 향할까? 여기에 관심 쏠리는데요. 조선일보 3면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백운규에서 막힌 월성 원전 수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향할까?
청와대 윗선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으로 확대될 듯하다라고 조선일보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과연 윗선이 어디까지냐, 그리고 신경민 의원님 지금 조심스러운 전망이겠습니다만 조선일보 기사처럼 임종석, 김수현으로 확대되는 것도 상당히 지난 정부 입장에서는 긴장하고 있을 텐데 혹시 더 윗선까지도 갈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대목이 굉장히 관심거리죠. 그 사이에 진행됐던 걸 보면 백운규 장관 경우에 실무자와 백 장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검찰의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죠. 네. 그러면서 지금 그 행간에 있는 것이 나 혼자 한 건 아니다라는 게 있어서 그러면 누구냐? 그래서 지금 청와대 쪽으로 올라가서 수석과 실장까지의 그 관련성을 따지기 위해서 지금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예, 여기 이 기록으로 일단 뭐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면은 네. 실장과 수석 부분이 나올 텐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문 대통령은 그 당시에 무슨 역할을 했느냐? 문 대통령의 하명 없이 실장이나 수석이 전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대통령과 실장 내지는 대통령과 수석이 앉아서 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록이 청와대 기록에 남아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환을 해서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확보한 증언을 기초로 해서 실장과 수석을 추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아하.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캐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두 가지 양설이 다 존재합니다. 지금 윤석열의 대통령의 이 지휘하는 검찰은 문 대통령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는 관측과 아니다. 문 대통령도 일단은 조사까지는 문 대통령 관련 부분을 조사까지는 해놓고 대통령 관련 부분은 적당히 덮을 것이다. 뭐 이런 두 가지 양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현재 수사 진행이나 결국 대통령 기록관까지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갔다는 것은 네. 일단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나오는 데까지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끝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짐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인철 평론가님. 예. 이 정부 출범하고 한참 지나서야 첫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엊그제 임명됐을 때, 지명됐을 때 사실 언론들이 그런 기사를 썼어요. 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그런데 어제 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 대전지검, 서울지방지검이 하루에 오전 오후 압수수색할 정도로, 물론 사안은 다릅니다만 정말 그렇게 예상도 좀 흘러가는 모양새 같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총장이 임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석인 상태에서 이렇게 큰 수사를 바로 진행하기는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아주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늦게 됐잖아요. 이제야 100일이 지난 다음에야 됐는데 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좀 늦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부든 어느 정권이든 자기 정부의 본인이 이제 그 정권을 잡은 정부에서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처음부터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를 외쳐가면서 그냥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과거 것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재단을 했고 이제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봤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의 정체성은 뭡니까? 일단 탈원전에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원전을 정상 가동하겠다. 그리고 북한 눈치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북한 어민들이 왔는데 북한 눈치 보면서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북한 어떤 의지에 따라서 보낸 듯한 뭐 확실히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그걸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원전 문제도 따져서 그 잘못됐다 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 더욱더 확고히 나오는 거고요. 또 북한 어민들의 북송 과정에서도 부당하게 했거나 정말 북한 의지에 따라서 그 아보듯이 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윤석열 정부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수사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강조를 했겠지만 전임 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라도 수사는 세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대통령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근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전임 대통령들이 2명이나 감옥을 갔었잖아요. 또 한 명은 아직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왜 정권만 바뀌면 전임 대통령을 감옥에 넣으려고 하느냐. 네. 이제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정무적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 갈까 하는 데는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 아마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선일보 3면 아래 기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민주당 반응 궁금하잖아요. 민주당 문 향한 정치 보복,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한 정치 보복이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면서 상임위에 한동훈 법무장관 부를 거다. 엄포도 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부의 인사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정책 변화에 관한 문제를 자꾸 수사 대상에 올려서 핍박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는 정치 보복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원전 정책을 바꾸면 될 문제지 그걸 가지고 전 정부의 정책 변화의 문제를 수사 대상에 놓고 계속 괴롭히는 일은 저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는 온당치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그 다음 정부가 다시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화를 또 수사해야 됩니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는 했지만 과연 어떤 방식이 될지 물론 지금 국회 다수 의석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두 사람의 관계랄까요? 한번 들여다보면 두 사람이 나이 차는 한 4살 정도 납니다만 연수원 동기입니다. 연수원 27기 동기예요. 그런데 또 공통점 뭐냐? 두 사람 모두 한때 풍찬노숙 찬밥 눈물밥 먹어봤던 동병상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과거 전 정권 수사 관련해서 검찰총장, 검찰과 법무부가 뭔가 의기투합해서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유정화 교수님 충분히 민주당 측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원석 총장을 검찰총장에 이제 앉히면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라인의 권력 핵심 요직장은 제가 보기에는 라인업이 끝난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뭐 대통령 비서실에 이제 살림살이와 자금 문제 다 검찰 출신들이 핵심 요직에 들어갔고요. 인사 문제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이제 한동훈 장관과 연수원 동기라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본격적인 사정 정국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물론 범죄가 있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거는 검찰에서 국가의 권력기관에서 수사하는 건 맞지만은 지금 두 가지 문제 아니에요. 북한에서 16명을 죽이고 살해하고 온 사람, 이 사람을 북송을 했다는 것이 심각한 범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누굽니까 저 비대위원장 네. 우상호 위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전 정책이라는 건 탈원 정책이 정책이거든요. 정책. 그리고 네. 백운규 장관은 이미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그 수사를 했던 거예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했는데 그것을 검찰 그 당시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 또 올해 3월 들어와서 또 시민단체인가 거기서 이제 고발을 하면서 다시 또 하는 것인데 이거를 이러한 정치적 성격이 그러면서 청와대 뭐 윗선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신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문재인 대통령도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이런 정치적 논란이 매우 심각한 그리고 야당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사안을 과연 검찰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외쳤었는데 전에 그것도 대통령 기록관까지 가서 검찰이 저렇게 조사를 한다. 이런 것이 저는 상당히 진짜 상식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파장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실상 이 지금 그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친 거 아니에요? 결국 한국으로 도망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자료가 이미 국방부라든가 국정원에 다 있단 말이죠. 현 정부의 핵심에 계신 분들은 다 봤어요, 그거를. 근데 대통령 기록관 가서 뭘 또 보겠다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압수수색을 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 법카 갖고 150군데를 압수수색했고 또 그 과거에 조국 전 장관도 압수수색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범죄가 있다라고는 아니란 말이죠. 압수수색하면 뭐 범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결과를 낼 건지 물론 기소를 할 수도 있겠죠. 검찰에서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실로 국민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현 정부가 이걸 갖고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정치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 같은데 네. 국민 지지율이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압수물 분석을 하고 있겠죠.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